반갑습니다. 상하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래요. 중국 증시,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델타 변이, 이렇게. FOMC는 이제 오늘로서 끝나는 거니까. 중국, 인플레이션, 델타 변이.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시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이제 주요 이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수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중국 지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살려내는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또 투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 좀 올라왔다가 다시 또 투매가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확산 속도,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면 2,000명이 돌파할 것 같은데, 이제 아직까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게다가 모더나, 국내 들어오는 모더나가 이제 생산 차질이 있다. 또 이제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종이 또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 당연히 이제 델타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인플레이션. 이게 오늘 나올 이슈죠.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연준의 시각, 변화한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요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뭐 오늘 밤에 연준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여기 21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또 이제 중국도 반등이 나와주면, 근데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깨진 김에 우리도 이제 중국처럼 때려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지금 당장은 시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섹터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뭐 어느 쪽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지금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해져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시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기인 건 맞다. 그 정도로 보시고, 뭔가 이제 뉴스가 시장이 좋아하는 뉴스가 아니라 안 좋아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리스크 관리도 같이 병행을 하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하죠. 리스크 관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걸 팔면 좋아요가 아니라 일단 현금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현금을 좀 더 내가 주식으로 다 들고 있는 금액을 갖다가 일부 현금화를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장 보셨죠? 중국장 보셨던 것처럼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요,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황 뉴스들을 잘 살펴봐야 될 시기고, 그 뉴스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행동도, 액션도 평상시보다 좀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정도?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 로이터 정부 소유통 인용 보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보도 사실무근, 논의한 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논의한 바도 없는 거를 갖다 왜 본인들이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고 얘기해? 누구야, 이 기자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버성 기사들. 근데 이게 주가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버성 기사들이 많으니까 문제입니다. 옛날 애플카 관련해서도 기아, 현대 가지고 막 흔들어대더니 이제 LG 가지고 막 흔들어내고 막. 근데 보면 다 사실 무근이래. 도대체 뭐 어디서 본인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지 왜 내피셜로 기사를 쓰냐고 자꾸.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피셜로 기사를 써서 틀리면 그만인 거는 주식시장이랑 연결이 안 된 기사들, 뭐 그런 것들을 써야지. 자기 기사 한 줄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클릭 이용해가지고 조회수 뽑아먹기로만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쓸데없이 내피셜로 상당히 자극적인 것만 써가지고 자기는 조회수만 뽑아먹으면 된다, 이 생각인 것 같아. 이런 것들 참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남북 관련한 이슈, 그거는 팩트죠. 여러 사람이 연결했다. 철도 연결 추진 가시화, 현대 로템 이야기, 판문점 선언, 동해선 경의선 연결 포함, 군사합의는 대규모 훈련, 남북이 협의. 지난주 왜 금요일날 제가 업로드 시킬 때 대북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랜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한을 해서 북한 이야기를 하려고 방한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북 이슈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는 시장에 대북 관련주들이 또 테마성 흐름이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다라는 거죠. 미 국무부 차관이 우리나라 방문을 했잖아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러 당연히 방문했죠. 왜냐면 국무부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이 왔다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텐진 회의를 하러 넘어갑니다. 중국에서도 의제를 북한과 관련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이제 움직일 시기가 왔다. 일단 단기적으로 테마가 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한 라인이 다시 재차 연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미국의 캠벨 조정관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북한과 대화 소통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갖고 온 선물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북 제재인데 남북 경협,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협력해서 남한에서 지원하고 사업하는 거에서는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선물을 들고 온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대북 관련주 가지고 이제 짭짤하게 먹고 나오긴 했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오늘 급등파동이 장중에 이제 나왔었고요. 바닥권에서 금요일 날이었고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현대로템도 이제 따라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또 조정받으면 이제 앞으로 남북경협주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한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 전에 일단은 대북 이슈는 어느 정도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할 거거든요. 대북 이슈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잖아요.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하는 대로 바이든 정부는 그냥 이제 따라와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북 이슈는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바이앤홀딩보다는 왜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급등이 나오잖아요. 급등이 나오면 고점에서 한번 팔아먹고요. 또 며칠 기다리면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다시 또 사부작 사고, 이런 식의 매매 패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사면 여기서 팔고 또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예를 들어서 아난티도 여기서 사서 이제 우리는 어저께 팔아먹었거든요. 어저께 여기서 팔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사보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 최근에 많이 하다가 오늘은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보다 시황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황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고, 시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현금화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온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매매를 할 수도 있는 시장이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빠르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기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 문자니까 신청하시면 중간중간에 혹시나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이거 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은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우리 PD님이 업로드 해주시면 댓글 보느라고 이제 여러분 시간 간격마다 보거든요. 댓글이 아까 봤을 때 20개였는데 한 두세 시간 후에 봤을 때 30개 됐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은 혹시나 오늘 처음 보고 있으면 이제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게 정말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밤에 미국 시장 FOMC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멘트가 또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대박 나십시오. 대바이.